혈당 수치 300이 넘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79세 이정자 할머니가 지금은 혈당이 90대를 유지하며 매일 아침 산책을 다니십니다. 놀라운 건 당뇨약을 완전히 끊으셨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믿을 수 없다며 3번이나 검사를 다시 했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바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아침 소금물 한 잔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그냥 소금물이 아니에요. 의학계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던 진실이 숨어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공개하는 이 내용을 들으시면 왜 병원에서는 절대 이런 얘기를 안 하는지, 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속아왔는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에서 20여 년간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온 강민혁입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가장 놀라운 발견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이 중 80%가 진짜 당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걸 절대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전해질 불균형일 뿐이었어요.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바짝 마르시나요? 밤에 소변 때문에 서너 번씩 깨시나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나오시나요? 허리둘레가 남성분은 90cm, 여성분은 80cm를 넘으시나요? 이 모든 게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였던 거예요. 만약 이 중 절반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확한 소금 선택법부터 황금 비율, 그리고 실제로 당뇨약을 끊고 뱃살까지 빠진 놀라운 사례들과 먹는 방법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미리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댓글로 이를 눌러주시고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를 눌러서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이 부족한 거고 그래서 약이나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요. 맞는 말 같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몸을 하나의 큰 공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좋은 기계들이 있어도 전기 코드가 빠진 것처럼 전기 공급이 안 된다면 모든 장비가 멈춰버리죠. 우리 몸의 전기가 바로 전해질이에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어야 세포문이 열리고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전해질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공장 출입문이 고장나서 잠긴 것과 같아요. 포도당이라는 직원들이 출근하려고 해도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밖에서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결국 혈액 속에 포도당이 둥둥 떠다니게 되고 혈당 수치는 높아집니다. 실제로 2023년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아침 공복 상태에서 혈액 점도가 평균 8%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혈액이 끈적해지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인슐린이 충분해도 혈당이 높게 측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74세 최영호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15년간 당뇨 때문에 약을 3가지나 드셨는데도 혈당이 계속 올라만 갔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제 인슐린 주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죠. 최 어르신의 하루는 절망 그 자체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입안이 마른 상태로 시작해서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낮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지팡이 없이는 외출도 어려웠죠. 밤에는 2~3번씩 화장실에 가야 해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식욕이 없어진 거였어요. 뭘 먹어도 맛이 없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서 식사 자체가 고역이 되었어요. 체중도 2달 만에 5kg이나 빠져서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였죠. 부인이 여보,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울먹거리시는 모습을 보며 어르신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하셨고 첫 주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그렇게 바짝 마르지 않더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확실했어요. 이 주째에는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2~3번에서 1번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깊게 잘 수 있게 된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의 개운함이 완전히 달랐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푹 찼다는 말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째에는 혈당 수치에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복 혈당이 160에서 140, 그리고 120으로 서서히 내려갔어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혈당을 재면서 또 떨어졌네 하고 혼자 기뻐하셨대요. 2달 후에는 정말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공복 혈당이 98로 떨어진 거예요. 당화혈색소도 9.1에서 6.2로 크게 개선됐죠. 이 담당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고는 어르신,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20년 진료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라고 하셨대요. 약도 하나씩 줄여나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혈당 강화제 하나를 줄이고 한 달 후에는 또 다른 약을 줄였죠. 석 달 후에는 완전히 약 없는 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어르신은 평생 약에 의존해서 살 줄 알았는데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감격해 하셨어요. 지금 초의 어르신은 매일 아침 1시간씩 등산도 하시고 아파트 단지 밖 텃밭에서 땀 흘리며 일할 정도로 건강해지셨어요. 가장 큰 변화는 식욕이에요. 예전에는 밥 한 공기도 다 못 먹었는데 지금은 2공기도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잘 먹는 모습 보니까 부인께서 더 기뻐하셨어요. 자, 이렇게 혈당으로 고생하신다면 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 잔이 꼭 필요합니다.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혈액의 삼투압을 조절해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고 세포의 문을 여는 전기 신호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뱃살 이야기는 더욱 놀라워요. 다음 부분에서 왜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배만은 들어가지 않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이 찌는 이유를 단순히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밥을 줄이고 운동을 늘려도 뱃살만큼은 꿈쩍하지 않아 좌절하는 분들이 많죠. 저 역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바로 배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한 뱃살의 진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림프 순환 장애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몸에는 혈액만 도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에 림프관이라는 또 하나의 순환로가 촘촘히 깔려 있어요. 림프관은 우리 몸의 청소부예요. 세포가 내놓은 쓰레기들, 세균, 염증 찌꺼기들을 실어 나르고 면역세포가 순찰하며 건강을 지키죠. 그런데 림프관에는 심장처럼 펌프가 없어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림프액은 잘 흐르지 못하고 정체됩니다. 특히 밤새 숨은 탈수 상태가 되면 림프액은 끈적해지고 흐름이 더 느려져요. 마치 배수구가 막혀서 싱크대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복부와 허벅지 주변에 노폐물과 불필요한 수분이 쌓이거든요. 이때 생기는 배가 바로 가짜 비만이에요. 살이 아니라 부종과 노폐물이 만든 배라는 뜻이죠. 2022년 서울대 의대 연구에서는 림프 순환이 원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복부 둘레가 평균 6cm 작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단순히 칼로리 섭취량 차이가 아니라 순환 상태가 뱃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65세 김미옥 여사님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40년 동안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며 늘 뱃살을 탓하셨어요. 변비도 심해서 3, 4일에 한 번 볼일을 보셨죠? 김 여사님의 하루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고 묵직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볼록 나온 바에 때문에 한숨이 나왔죠. 옷을 입을 때도 배가 나와서 옷맵시가 살지 않아 늘 큰 사이즈를 입어야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친구들 모임에 가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먹어도 멀쩡한데 자신만 배가 더 나와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사진 찍을 때도 늘 뒤쪽에 서거나 배를 가리려고 애썼죠. 게다가 남편분이 당신 제발 뱃살 좀 빼라고 할 때마다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늘 조심스러웠어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 불러와서 남들 앞에서 많이 먹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을 때만 조금씩 드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굶다시피 하셨죠. 그렇게 조금만 먹었는데도 배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침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사흘째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시원하게 볼일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째부터는 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배변이 이루어지면서 배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거울을 보니까 배의 볼록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이 주째에는 얼굴 붓기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부어 있던 게 말끔히 사라진 거예요. 남편이 여보, 요즘 얼굴이 한결 날렵해 보인다고 할 정도였어요. 한 달 후에는 정말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허리둘레가 10cm나 줄어든 거예요. 몸무게는 3kg밖에 안 빠졌는데 거울 속 허리둘레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예전에 입던 옷들이 헐거워져서 새 옷을 사야 할 정도였어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남편이 당신 정말 많이 날씬해졌네. 어떻게 한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였대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칭찬을 들었다고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침 소금물 한 잔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은 밤새 굳어있던 림프와에게 신선한 물기를 터주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과 미네랄이 삼투압을 조절해 세포 안팎의 수분 이동을 도와주고 림프액의 점도를 낮춰 순환을 촉진합니다. 마치 막힌 배수구에 뚫어펑을 부어 흐름을 되살리는 것과 같죠. 림프 순환이 회복되면 단순히 뱃살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좋아지고 염증 수치도 낮아져요. 지금까지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혹시 내 이야기다 싶으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일 써주세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지금부터예요. 왜 온몸이 아프고 피곤한지 그 근본 원인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어깨가 뭉친다고 하소연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건 세포 속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하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산소를 먹고 살아가는 작은 엔진과 같아요. 자동차 엔진의 연료가 부족하면 차가 힘없이 멈추듯이 세포에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으면 피로와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밤새 숨은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세포까지 산소가 잘 도달하지 못해요. 마치 연못에 물이 줄어 물고기가 물 위로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2023년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아침 기상 직후 혈액 점도가 높을수록 근육 피로 물질인 젖산이 최대 20%더 많이 축적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아침 피로감과 근육통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순환 장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3세 장순옥 할머니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또 말씀드리면은 무릎과 허리가 늘 쑤셔서 진통제를 달고 사셨어요. 하루도 통증 없는 날이 없어서 삶의 의욕을 잃을 정도였죠. 장할머니의 하루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허리가 뻣뻣해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면은 옆으로 돌아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야 했죠. 화장실 가는 것도 고역이었어요. 낮에는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지팡이가 필수였어요. 장 보러 나가는 것도 큰일이었죠. 이 계단은 아예 엄두도 못 냈어요. 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갈 수가 없었거든요.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누워 있어도 허리가 아프고 옆으로 누우면 어깨가 아팠어요. 1시간에 한 번씩은 뒤척여야 했죠. 새벽에는 진통제를 먹고서야 다시 잠들 수 있었어요. 가장 힘든 건 손주들과 놀아주지 못하는 거였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놀아요 라고 하면 할머니 아파서 안 돼 라고 말해야 했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침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부터 변화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그렇게 뻣뻣하지 않더라는 거였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조금씩 수월해졌어요. 이 주째에는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밤에 통증 때문에 깨는 횟수가 줄어든 거예요. 저 예전에는 서너 번씩 뒤척였었는데 한두 번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잠을 더 깊게 잘 수 있게 된 거죠. 한 달째에는 낮에 활동할 때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무릎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걷는 거리가 늘어났어요. 2달 후에는 정말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진통제를 먹는 횟수가 하루 3번에서 1번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것도 매일 먹던 게 이틀에 1번 정도로 줄었어요. 할머니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도 견딜만 하다고 감격해 하셨어요. 석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비록 천천히지만 손주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지금 장할머니는 매일 뒷산을 오르며 손주와 배드민턴을 즐기십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달라졌다는 말씀이 절로 나오셨죠. 가장 기뻤던 순간은 손주가 할머니, 이제 아프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였대요. 응, 이제 할머니 안 아파 라고 대답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아침 소금물 한 잔이 세포에 신선한 물기를 터줘요. 소금 속 나트륨은 삼투압을 조절해 세포 안팎의 수분과 전해질 이동을 돕고 혈액은 다시 맑고 시원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까지 빠르게 도달하고 쌓여있던 젖산 같은 피로 물질은 씻겨 나가요. 세포가 활력을 되찾으면 통증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여기에 아침 햇빛 10분만 추가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햇빛은 세로토닌과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해 기분을 안정시키고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일본 국립노화연구소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아침 10분 햇빛을 쬐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통증 호소율이 15% 낮았다고 해요. 즉, 소금물로 혈액을 맑게 하고 햇빛으로 호르몬을 깨우면 몸은 훨씬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확한 소금 선택법과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저는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려요. 소금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친구라고요. 문제는 소금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소금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제된 소금은 나트륨만 남아있어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리지만 자연 그대로의 소금은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 혈액 순환을 돕고 세포에 활력을 불어넣어요. 실제로 2023년 한국식품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천일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정제염을 섭취한 그룹보다 혈압 상승 위험이 15%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소금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통념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과학으로 증명된 셈이죠.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소금은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입니다. 햇볕과 바람으로 자연 건조에 만들어서 미네랄이 살아있고 우리 체질에도 잘 맞아요. 좋은 천일염은 색이 순백색이 아니라 은은한 회색을 띠며 입자가 크고 작은 것이 섞여 있어야 해요. 너무 하얗고 반짝거리는 소금은 표백 과정을 거쳐 미네랄이 거의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손으로 만져보면은 약간 촉촉한 느낌이 나야 하고 맛도 짠맛 뒤에 은은한 단맛이 감돌아야 진짜 천일염이에요. 마트에서 파는 1kg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는 제품이면 충분해요.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소금은 히말라야, 핑크 솔트예요. 파키스탄 쿠에타 광산에서 나오는 이 소금에는 80내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어 빈혈이나 피로 회복에 특히 도움이 돼요. 1kg에 10,000원 정도이고 그 정도 양이면 6개월은 좋게 쓸 수 있으니 가격도 착하죠. 일주일에 이틀 정도 번갈아 가며 사용하면 미네랄 밸런스를 다양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진짜 히말라야 핑크 솔트를 구별하는 방법도 있어요. 색이 너무 진하거나 지나치게 균일한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는 연한 핑크색에서 주황빛까지 자연스러운 색상 변화가 있어야 해요. 물에 녹여봐서 완전히 투명해지면 진짜고 혼탁해지면 불순물이 많은 거예요. 프랑스 게랑드 소금도 좋은 선택이에요. 500g에 15,000원 정도로 조금 가격이 있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염전에서 만들어 중금속이나 미세 플라스틱 걱정이 전혀 없어요. 특별한 날이나 주말에만 사용해도 충분해요.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소금들도 있어요. 마트에서 흔히 파는 하얀 정제 소금은 나트륨만 99%라서 미네랄이 거의 없어요. 이런 소금을 장기간 섭취하면 오히려 혈압을 높이고 몸속 전해질 균형을 더 망가뜨릴 수 있어요. 중국산이나 동남아산 저가, 수입 소금도 조심해야 해요. 제조 과정에서 화학 처리된 것들이 많거든요. 소금의 종류를 골랐다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양과 타이밍이에요. 제가 권하는 황금 비율은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 정확히는 1.5g 정도를 넣는 것입니다. 물의 온도가 정말 중요해요. 청아 비슷한 36도에서 37도 사이가 가장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소금 속 미네랄이 파괴되고 너무 차가우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손목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봤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면 적당해요.
소금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몇 초 정도 젓가락으로 저어주세요. 또 바닥에 소금이 가라앉아 있으면 농도가 균일하지 않아 효과가 떨어져요. 투명해질 때까지 충분히 저어야 해요. 자,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1인분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마시되 입안에서 잠시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이렇게 하면은 구강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되어 효과가 더 높아져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2022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아침 공복에 적정 농도의 소금물을 마신 그룹이 물만 마신 그룹보다 혈당 변동 폭이 평균 12% 낮고 혈압 안정 효과도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2023년 연구에서는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소금을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23% 낮았다고 발표했어요. 마시는 시간도 매우 중요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눈을 뜨고 30분 이내예요. 밤새 농축된 혈액을 가장 빠르게 풀어줄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이죠. 이 시간대에 소금물을 마시면은 간과 신장이 밤새 배출한 노폐물이 더 잘 씻겨나가고 하루의 첫 혈액순환이 매끄럽게 시작돼요. 소금물을 마신 후 20분 동안은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드시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소금이 혈액으로 흡수되면서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시간이거든요. 커피나 차를 드시고 싶어도 최소 20분은 기다리세요. 하지만 하루에 두세 번 마신다고 효과가 더 빨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거나 혈압이 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하루 한 번, 아침, 공복에만 실천해야 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정확한 양과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 소금물 습관은 하루 이틀로 결과가 보이는 묘약이 아니에요. 그러나 1주일, 2주일, 그리고 8주까지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은 몸이 서서히 달라지는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 1~2주 동안은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르던 증상이 사라지고 몸이 가볍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해요. 변비로 고생하던 분들은 매일 아침 편안하게 배변이 이루어지고 밤에 서너 번씩 깨던 분들은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4주쯤 지나면은 공복 혈당이 조금씩 내려가고 당화혈 색소 수치도 점차 안정돼요. 8주가 되면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달라져요. 얼굴에 부기와 뱃살이 줄어 있고 예전보다 걸음이 가벼워요. 통증 때문에 아침마다 한숨 쉬던 분들도 허리와 무릎이 한결 편안해져 동네 산책이 즐거워집니다. 최근에 만난 64세 박영숙 여사님이 좋은 예예요. 이분은 처음에 소금물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변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을 타서 아침마다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어요.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어요. 오히려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려 했죠.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운 느낌을 받으셨어요. 2주째부터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변비가 해결되면서 매일 아침 시원하게 배변을 볼 수 있게 됐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속이 편안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죠. 한 달째에는 혈당 수치에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복 혈당이 150에서 130으로 그리고 110으로 서서히 내려갔어요. 여사님은 매일 아침 혈당을 재면서 어머 또 떨어졌네 하고 혼자 기뻐하셨대요. 2달 후 정기검진에서 당화혈 색소가 7.5에서 6.4로 내려갔고 늘 피곤하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엄마 얼굴이 한결 밝아 보인다고 할 정도였어요.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요. 아침 소금물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에요. 정확한 비율로 하루 한 잔만 마셔야 하고 마신 뒤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햇빛 쬐기를 함께 하면은 효과가 배가 돼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심한 부종, 심부전,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셔야 해요. 특히 이뇨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세요. 소금물을 마신 뒤 속이 쓰리거나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심한 붓기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신 뒤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 습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해요. 혈당과 뱃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슐린이나 식단 조절만이 아니라 몸속 순환과 전해질 균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바로 아침 소금물 한 잔입니다. 물 200ml, 천일염 반 티스푼, 아침 공복, 그리고 3분 동안 천천히 마시기. 이 황금 비율이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뱃살을 줄이며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습관이에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내일부터 작은 컵 하나를 준비하고 오늘 들으신 대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2주, 4주, 8주 뒤에 몸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면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특히 몇 주째 실천하고 계신지,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지 자세히 적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댓글창에 시작이라고 써보시고 바로 시작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은 앞으로 제가 준비한 건강 정보와 병원에서 쉬쉬하는 비밀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생긴다고 믿어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그리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